소파 찾아 산만리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소파가 이거다. 아니 요즘 소파들은 세상에 너무 편한 거예요. 후기, 장단점을 한번 나눠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월드 차일드 수아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랜선 집들이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첫 번째 집들이보다 두 번째 집들이가 더 떨렸다고요. 이사 와서 저희 집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데 되게 큰 몫을 한 게 지금 뒤에 있는 이 소파라서 오늘은 이 소파 리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해요. 평소에 이 소파가 어떤지 저한테 되게 문의도 많이 주셨었고, 또 저희도 소파 살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파 살 때 뭘 고려했고, 또 다른 후보 제품들은 어떤 걸 봤었고, 또 이 소파의 장단점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우야, 거기 있을 거야? 네, 일단 저희가 사려던 소파의 조건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브릭 소파를 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쭉 패브릭 소파만 쓰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우랑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우한테 뭐 아무리 다른 스크래처를 막 놔주고 막 못 듣게 하고 말려도 아예 못 듣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미우가 이제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좀 뜯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가죽 소파는 이제 고양이가 뜯으면은 더 스크래치도 잘 눈에 띄고, 그 가죽을 뭐 교체하거나 이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패브릭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교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고, 또 이제 다 벗겨가지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좀 더 미우랑 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저희는 패브릭 소파를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뜯어도 조금 덜 티가 나는 그런 소재의 패브릭 소파라면 더 좋고요. 두 번째로 같은 이유로 너무 고가의 소파는 이제 조금 저희가 피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미우랑 살면서 손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소파는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 미우한테 내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저희는 3인용 소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평수가 크지 않고 거실도 막 아주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4인용 이상이 들어올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인용 소파 정도의 사이즈를 찾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무 푹신한 소파보다는 앉았을 때 좀 단단하게 몸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착석감을 원했습니다. 네, 이 기준들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의 소파 찾아 산만리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해 볼게요.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소파가 바로 이케아 그랜리드 3인용 소파예요. 특히 화이트 컬러를 두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우가 소파를 뜯는 거를 아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성비 소파들을 그동안 써왔었고, 이전에도 이케아 소파를 썼는데 저희가 만족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이케아 소파를 처음에 가장 먼저 고려를 했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어떤 분의 그 집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쁜데 거실에 있는 소파가 뭔가 저는 되게 고가의 가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파가 딱 이 이케아 그랜리드 소파였던 거예요. 이거다. 가격도 합리적이면서도 디자인도 클래식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막상 매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썩 꽂히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그 새하얀 컬러가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이 시커먼 고양이 이거 어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안 예쁜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저희 집이랑 이렇게 매치해서 상상해 봤을 때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소파는 굉장히 푹신한 착석감이라서 저랑 남편 둘 다 허리가 안 좋은데 저희한테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러 갔다가 이제 좀 더 고민해보자고 그냥 돌아왔는데, 이 제품은 어쨌거나 가성비가 너무 좋고 또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긴 소파도 놓을 수 있고, 푸스툴이나 그 소파 베드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컬러도 사실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장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만 해도 저희가 뭐 화이트나 아이보리나 이렇게 좀 밝은 톤의 소파를 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관심이 갔던 소파가 이 작은 언니네 가구점의 아일랜드 소파였어요. 에크루 컬러인데요. 이 소파는 그 린넨 소재라서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내추럴하고 아늑해 보이면서도 이 소파의 형태감이 너무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또 제품 설명을 보면은 이 등 쿠션 높이가 목까지 이렇게 받쳐준다고 써 있어서 이제 목이랑 허리가 다 불편한 저로서는 이것도 되게 앉으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조금 저희 예산보다 좀 비쌌고, 그리고 이 좌방석의 이 깊이감이, 아니 요즘 소파들은 다 이게 여기가 왜 이렇게 깊어요? 앉으면은 다 이만큼 튀어나와서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요즘 되게 그런 소파가 많더라고요. 착석감도 착석감이지만 이제 거실에서 이만큼 더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게 지금은 또 품절이네요. 이 소파도 되게 예쁘긴 예쁘죠.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아무데나 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파 영상 찍으면서 소파에 안 앉고 소파 등받이로 쓰는 거,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네요. 그렇게 또 이제 어디 가서 또 소파를 봐야 되나 하고 있다가 작년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우연히 세덱 쇼룸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예쁜 소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세덱 쇼룸을 가봤습니다. 역시나 예쁜 소파가 진짜 많았는데 근데 대체로 가죽 소파인 거예요. 그림의 떡이었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눈길이 갔던 게 이 카르마 3인 소파 브라운 컬러였어요. 사실 이 소파는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색깔도 약간 그 아빠 양말 같은 색깔이라서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앉아봤는데 세상에 이 착석감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저희가 원하던 약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좌방석에 무엇보다 여기 뒤에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아니 이거 나한테 맞춘 소파인 것처럼 앉았는데 이 사이즈며 높이며 이 목을 받쳐주는 쿠션감이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막 하루 종일 편집하다가도 딱 앉으면은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실용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너무 괜찮다 싶었고, 색깔도 뭐 때도 안 탈 거고, 그리고 가격도 세덱에 있는 다른 소파들 치고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때 또 막 할인하는 기간이었어서 이거는 진짜 좀 사면은 약간 득템하는 기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충동 구매를 할 뻔했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남편이랑 찬찬히 막 살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디자인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래 두고 쓸 건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사자,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때 이 카르마 소파를 보고 난 이후로 하얀 소파, 뭐 아이보리 소파 말고 이런 좀 칙칙한 색깔, 약간 아빠 양말 같은 이런 좀 톤 다운된 컬러의 소파들에 제가 급격하게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막 밝고 환한 그런 화이트 톤의 소파는 거실에서 좀 본인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워낙 화사하고 또 크기도 크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예뻤겠지만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이 소파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확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니, 왜 미드나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 집에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소파 갖다 두고 거기 그냥 신발 신고 막 철푸덕 앉아가지고 막 인스턴트 누들 같은 거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주변에 좀 묻히는 소파? 어디서 그냥 툭 갔다가 꽂아 놓은 것 같은 뭔가 그런 소파를 갑자기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소재감도 자연스러우면서 좀 어두운 컬러의 제품들을 막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구입하게 된 게 바로 이 챕터원에서 구입한 컴포터블 라운드 소파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소파는 사실 제가 처음 본 거는 한 5, 6년 전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챕터원 신사 매장에 이제 지인이랑 같이 구경 갔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막 앉아보고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요 막 이러면서 거기 직원분이 설명도 해주시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이번에 소파 찾아 산말리 하다가 또 이 제품이 또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4가지 컬러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사실 처음에 이 그레이는 약간 절 같은 분위기가 날까봐 그레이는 처음에 생각을 안 하고 브라운 정도로 남편이랑 타협을 보고 매장에 갔어요. 그러고 매장에 갔는데 다시 앉아봐도 이 착석감이 이제 저희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운 컬러는 주문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이 그레이 컬러는 주문하면 당장 이번 주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레이로 사자! 그레이로 샀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참고했던 브랜드 추가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까사미아는 저희 집 근처에 매장이 있어서 이제 둘러봤는데 이 캄포 소파 종류가 좀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 좌방석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 캄포 소파도 등 대고 앉으면은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다리가 이렇게 동동동. 이게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게 1000이 넘어가면은 저희는 또 집에서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캄포 소파 종류들도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멜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제가 예전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대표님도 엄청 센스 있으시고 여기 있는 가구들도 되게 뭔가 모던하면서 예뻐요. 사이트에서 이제 소파 종류 보다가 앨리스 소파가 뭔가 되게 깔끔하게 뚝 떨어지면서 귀여운 느낌도 있길래 이제 이 제품도 살짝 염두에 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가서 이것도 앉아보고 싶어서 이제 전화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이 앨리스 소파는 매장 진열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보류를 했던 소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 디자인은 예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저희가 막 소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려주신 브랜드였어요. 사이트를 좀 둘러봤더니 여기 되게 소파 종류가 다양하면서도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의 소파를 또 구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가 판교에 쇼룸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가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갑자기 홀라당 이 소파를 사버리는 바람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다양한 디자인의 소파를 좀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챕터 1의 컴포터블 라운드 소파 그레이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 한 3개월 좀 넘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떠냐, 편하냐 문의도 이제 종종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사용해본 후기, 장단점을 한번 나눠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는 탄탄한 착석감인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막 푹신한 소파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소파를 찾으신다면 강추드립니다. 그렇다고 막 딱딱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막 푹 꺼지지 않으면서도 좀 이렇게 몸을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에요. 여기 엉덩이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등 쪽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 아무 생각 없이 탁 앉았다가 이 소파 되게 편하다 꼭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막 보기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좀 헐랭하고 둥글둥글하고 이래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편한 소파라는 거. 반대로 이렇게 막 푹신하고 몸을 이렇게 쏙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착석감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비추천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소재감인데요. 이게 린넨 소재에서 오는 그 내추럴함이 예쁘면서도 또 이게 좀 두툼한 조직감이라서 이렇게 막 쉽게 해질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뭐랄까 조금 이렇게 두툼한 그 짜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유가 이제 좀 뜯어요, 여기를. 보통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 위에를 잘 뜯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이렇게 실밥이 튀어나온 게 있긴 하거든요. 패브릭 소파만 쭉 몇 년간 써온 입장에서 고양이가 뜯어도 이제 비교적 티가 덜 나는 소파고요. 그리고 이렇게 쓸수록 좀 자연스럽게 구김도 가고 이렇게 주름도 잡히고 이래서 오래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디자인이나 뭐 사이즈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존재감이 꽉 넘치게 이렇게 막 딱 힘준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약간 좀 완만하고 좀 똥똥하니 귀여운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좌방석 깊이도 이 제품이 980mm 정도거든요. 저희가 본 것 중에는 이게 좀 작은 편이었고 또 이거 등받이도 좀 낮은 편이라서 저희처럼 좀 이제 평수가 작은 집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어울린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이제 쓰다가 커버가 뭐 많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 색깔이 질리면은 커버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이 그레이 컬러 말고도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또 분위기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왜 소파 커버 벗기려면은 방석 따로 벗기고 뭐 등받이 따로 벗기고 이렇게 여러 개를 벗겨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게 통짜형으로 되어 있는 커버라서 그냥 원피스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만 벗기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커버 교체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점입니다. 이게 이 탄탄한 착석감은 너무 좋지만 이게 등받이가 낮기 때문에 이 어깨랑 목까지 지탱을 해주지는 못해요. 저희가 그 세덱 소파에 앉아봤을 때 여기 올라오고 헤드레스트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편한지 제가 그때 맛을 봤잖아요. 진짜 이 목까지 받쳐주는 소파가 얼마나 되게 몸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지를
거를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입장에서 요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만약에 허리나 목, 뭐 어깨 이쪽이 좀 많이 불편하신 경우라면은 등받이가 너무 낮은 소파보다는 좀 이렇게 딱 올라오고 이왕이면 헤드레스트까지 딱 있는 그런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단점은 여기가 다리가 따로 없어요. 이 밑에 바닥까지 청소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좀 다리 있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없고 거의 바닥에 살짝 붙어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밑에 청소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좀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인데요. 저희가 사고 한 1, 2주 후에 이 커버 하나를 추가로 주는 프로모션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커버만도 꽤 비싸기 때문에 이게 못 받아서 이게 조금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인스타를 보면은 은근히 이런 프로모션을 또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또 사고 나서 약간 그런 아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급하지 않으신 거라면은 이왕이면 이제 좀 보셨다가 뭐라도 주는 프로모션이 딱 걸렸을 때 그 타이밍에 득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소파를 구입하게 됐고 또 쓰면서 장단점은 어떤지 사용 후기까지 공유를 드려봤어요. 소파 뭐 사지, 어떤 걸로 바꾸지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참고가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